육체 노동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분들은 운동한 게 아닌 건가요? 그럼? 오히려 당뇨, 고혈압, 흡연보다 이 근력 약화가 더 사망률이 높이거든요. 걷는 게 운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걷는 거는 그냥 일상인 거죠. 지금 한 가지 좀 아쉬운 현실이 87세 네. 그런 분들이 만약에 헬스센터에 가서 등록하려고 그러면 다 거절하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많죠. 있죠. 안녕하세요. 싱귤레리티를 진행하고 있는 윤주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수명입니다. 건강수명에 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손님은 최범진 더전 비즈온의 헬스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최범진 과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범진 과장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건강수명인데요. 이 건강수명에 관해서 저는 이제 좀 한 가지 떠오르는 신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티토누스와 에오스라고 하는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그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요. 에오스는 신이지만 그 인간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티토누스를 만나는데 티토누스는 트로이의 그 왕자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티토누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우스한테 가서 자기는 신이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잖아요. 죽지 않고. 그런데 인간인 티토누스는 죽을 것 같으니까 연인을 잃을 것 같아가지고 제우스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제우스가 그걸 들어줬는데 그때 이 에오스가 실수를 한 거죠. 젊은 티토누스로 놔두라고 그랬었는데 그냥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티토누스는 이제 몸이 허약되고 막 늙은이가 되고 나중에는 뭐 거의 몸이 이제 가루가 돼갖고 보이지가 않는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살고 있는 거야. 루이 라그레레라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면은 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에오스라는 여신이 그 늙고 추한 티토누스를 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건강수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오래 사는 경쟁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오늘 저 최범진 과장님 모시고 건강수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고 싶어갖고 모셨습니다. 뭐 건강수명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유명한 그 분이 피터 아티아 박사인데 이 건강수명을 유지하기 5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가 이 각종 이제 뭐 영양 보조제, 비타민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를 갖다가 자기 몸에 부족한 거를 잘 채워라. 두 번째는 음식 관련되는 거를 주의해서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해라. 세 번째는 수면을 잘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서적인 건강을 반드시 유지하라.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운동. 이거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보조제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잘 드시나요? 네, 저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종합 비타민을 기본으로 먹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최대한 이제 식사나 뭐 과일 이런 거에서 이제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상 이제 보면 비타민이나 뭐 기타 등 각종 건강 보조제인데 제가 봤을 때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거기에만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건강 보조제인데 이제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너무 제때제때 잘 챙겨 드시면서 오히려 이 식사를 거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주객이 바뀌신 거죠. 최근에도 이렇게 같이 밥 먹다 보면 어떤 분들은 돼지고기 먹을 때 그 지방 막 잘라내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사진에 찍어서 또 그거 갖다가 AI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뭐 칼로리가 얼마냐 막 이렇게 신경 많이 쓰는데 음식 가려 먹기 관련해 갖고 최범진 과장께서는 어떤 쪽에 관련되는 걸 많이 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탄단지를 잘 구성해서 먹으려고 하고요. 탄단지.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예. 네, 그래서 필수 영양소인
그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음. 그 급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나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죠? 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파스타 면도 있을 거고, 뭐 가끔씩은 또 면도 있을 거고요. 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 돼지고기도 있을 거고, 소고기도 있을 거고. 먹는 거는 뭐 아무거나 이렇게 순서는 어떻게 따지시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시중에는 여러 개 이제 다이어트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다이어트법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인슐린. 식사를 하고 나서 인슐린이 서서히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소위 말해 네. 당 스파이크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럼? 저희가 혈당을 오르기 전에 채소를 우걱우걱 많이 먹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주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방, 몸에 좋은 지방, 뭐 아몬드나 뭐 아보카도 이런 지방류를 먹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통곡물 위주의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겁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가공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뭐 흔히들 우리가 먹고 있는 시리얼이라든지 시리얼,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면, 네, 떡, 빵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은 나중에 먹고 네. 일단 탄수화물 중에서도 밥을 뭐 이렇게 먹을 때도 그걸 먼저 먹는다 이거죠. 네, 그 탄수화물 섭취가 제일 뒤인 거네요. 네, 그 다이어트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대부분 운동보다는 쉽게 요즘에 최근에 유행하는 위고비 같은 걸로다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대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살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헬스장에 사람이 없는 것도 예. 네, 그 중에 하나인 게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예.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존의 1세대 다이어트 보조제 비만 치료제는 뭐 향정신성 제품들이 주로 이뤘는데 이번에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뭐 GLP-1, 뭐 GIP 우리 몸의 호르몬 유사체들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뭐 그렇게 위험성 면에서도 많이 떨어진다. 네, 1세대보다 안전하고 또 효과도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복용했을 때 16% 정도 비만이 개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 이상 개선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 살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운동하는 거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이신 분들이 운동을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고도 비만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사용을 해서 체중 감량을 좀 빠르게 한 후에 근본적으로는 이제 운동과 식단을 통해서 그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 약물의 효과가 좋다 보니까 여기에만 의존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 체중 안에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근육까지도 녹여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체중은 많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런 치료제라는 걸 언제까지 계속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반감기도 있을 거고 또 중단하는 시점도 있을 건데 그 시점이 됐을 때 이미 내 몸에서는 요요가 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비만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높다. 네. 저는 사실은 어제도 좀 잠을 잘 못 잤는데 숙면이 그 숙면의 퀄리티, 이게 잠의 퀄리티 또 숙면 이런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뭐 그 깨어 있으려고 그래도 졸리고 뭐 굉장히 힘들고 막 이렇게 잠이 너무너무 쉽게 오고 그랬었는데 나이 들면서 숙면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 숙면과 관련돼서 뭐 조언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왜 숙면이 그렇게 중요한가? 숙면이라는 걸. 솔직히 저도 이 질병 해방이라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숙면 피터 아이어 박사가 쓴 책. 네,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숙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네.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셨나요? 열심히 운동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잠을 포기하고 음. 그 시간에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은 죽어서 자는 거다. 그 잠을 많이 자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를 열심히 사지 않는 예. 배짱이 같은 예. 삶이다라고 예. 생각을 예. 해서 그래서 옛날에 네. 어머니들이 공부 안 하고 잠자면은 네. 죽으면 시컨 잘 텐데 잠만 잔다고 맨날 그러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3-4시간만 항상 자면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머리에 뭔가 망치로 꽉 맞는 예.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잠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뇌가 조그맣게 된다고 해요. 원래 뇌의 크기가 이만하면 그 크기에서 조그맣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공간 생긴 공간으로 이 척수에서 척수액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뇌를 씻겨주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는 이제 노폐물을 걸러주는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뇌에는 그게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쌓인 노폐물들, 뇌 속에 쌓인 쓰레기들을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잠을 안 잔다는 거는 뇌 속에 쓰레기가 가득한 상태로 계속 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뇌를 씻겨주고 그 과정에서 뇌의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네.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제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물질도 해소된다고 해소된다. 합니다. 네. 건강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하는 게 그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반대쪽에 있는 그 정신 건강도 건강하게 유지해야지 신체 건강도 역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몇 년 전에 2024년인가요?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이제 특집 기사가 나온 게 있었죠. 국내 신문에서도 소개가 됐었었는데 이 일상을 보면 아침에 매일 6시 일어나서 일본은 아직도 국민 체조가 있나 봐요. 그 방송에서 하는 그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체조도 하고 약간 2층 집 같은 데서 사시는데 혼자 생활하시면서 방 청소를 아주 집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계속 청소하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먹을 거는 다 먹고 다 해먹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산책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몸이 굉장히 바쁘세요. 그런데 또 가장 인상 깊은 게 94세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인지 나이 어린 친구들이겠죠. 뭐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잡지도 열심히 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딱 보니까 이분이 물론 신체적인 어떠한 운동도 그 연세에 굉장히 적절하지만 굉장히 좋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건강과 관련돼서는 저도 이제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즐거운 마음을 하고 그다음에 늘 즐겁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책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큰 게 운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이 없이 앞에 있는 걸 다 한들 수명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 건강을 궁극적으로 완전히 앞당길 수 있는 거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여서요.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피곤해서 운동할 힘도 없는데 왜 운동을 해야 되냐. 나는 평상시에 육체 활동이 많기 때문에 육체 노동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육체 노동이 많고 예를 들면 택배 기사님들 이러 보면 너무 하루가 힘드시잖아요. 푹 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은 운동한 게 아닌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분들은 노동을 하신 거고요. 노동과 운동의 차이점은 어떤 거가 있는 거죠? 노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몸에 근육을 갉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화 호르몬이고요.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얻는
운동을 하면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세로토닌, 만족 호르몬이죠. 만족 호르몬. 네. 그 두 개의 호르몬의 작용이 다른가요? 다르죠. 이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평온하게 하고요. 또 얘는 대표적인 동화 호르몬으로서 근육을 만드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네. 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과 또 테스토스테론, 또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근육을 또 풍성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